숭어철이 되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진다. 아버지! 어루장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일제히 그물을 끌어올린다. 아이고 봐라! 지나가는 숭어떼를 잡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은 단 15초. 망덩이에서 시키면 15초 내에 이 어구를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고기가 빨라가 다 빠져나가거든. 6척의 배가 호흡을 맞춰야 하는 160여 년 전통의 육수장망 어로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오로지 숭어를 잡기 위한 바다와의 싸움은 계속된다. 조그마한 목선 위가 이들의 삶터다. 일본에서도 3번이나 와가지고 터득하려고 왔는데 이건 누구도 이게 못 따라간다. 전통 숭어잡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 동이 트기 전인 새벽 4시 사람들이 하나둘 선착장으로 모여든다. 숭어잡이를 하기 위해서다. 뭐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하고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은 항상 고기 잡는 일이지 딴 일. 오늘은 좀 느낌이 어떠세요? 맨날 기분이야 많이 잡고 싶지. 올해는 숭어가 쉽사리 그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는다. 벌써 며칠째 제대로 된 숭어떼를 만나지 못했다. 한 척의 동력선이 앞에서 끌어주면 6척의 소형 무동력선인 목선이 그 뒤를 잇는다. 이 마을에선 전통 방식으로 숭어를 잡는데 그러기 위해선 모든 작업에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6척의 배가 자리를 잡는 동안 어루장과 부어루장은 인근 돌산으로 향한다. 배는 바다 위에. 어루장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돌산 중턱에 각자 자리한다. 가덕도에서도 10여 분가량 배를 타고 가면 닿는 작은 섬. 이 섬 부근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어루장과 부어루장이 숭어떼를 관찰하게 된다. 한 3만 마리까지 잡아봤어요. 3만 마리까지 잡아. 올해도 저거 많이 잡은 데가 13,000마리야. 13,600인가. 한 번에요? 한 번에. 육수장망 숭어잡이는 숭어가 들만한 물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렸다가 막루에서 어루장이 어군을 감지해 지시를 내리면 재빠르게 그물을 올려 잡는 전통적인 어법이다. 선생님 지금 끌어올리는 게 뭔가요? 여장 여가 수십 년 경험 끝에 숭어가 가장 잘 드는 위치를 파악했다. 그물은 항상 이 자리에 고정해 둔다. 이게 지금 한 160년 이상 된 전통인데 옛날 우리 그 할아버지들 선조들 이게 만든 건데 고기가 이 길로 쭉 이래 해서 저리 가니까 고기가 가는 길목에다가 이제 딱 해놨다가 고기 지나갈 때 그물을 숭어가 드는 위치를 향해 디귿자형으로 놓고 숭어가 들면 나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일제히 끌어올려 잡는다. 그물의 목을 지키는 박목선, 바깥쪽과 바깥 모서리를 지키는 박잔등과 박귀제비, 그물 안쪽과 안쪽 모서리를 지키는 안잔등과 안귀제비, 막루의 가까운 쪽에서 그물목을 지키는 안목선, 이렇게 총 6척이 커다란 어망을 형성한다. 막루에 있는 어루장은 그물 안쪽으로 숭어떼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바다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어르장은 6척의 배를 진두지휘하는 총지휘자다. 그 어려운 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종의 기술직이나 고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고기를 못 보는 사람이 어려장이 될 수 없는 거고 우리도 지금 전부 다 경습해가고 이거 배웠어 배워. 대를 타고 이어서 내려온 거지. 수년간 갈고 닦은 후에야 물속 숭어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가서는 안 보이지. 저 위에 어로장이라는 경력이 억수로 엄청나게 전 사람들 40년서 그 숭어들이 40년, 50년 전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라 해야 되지. 보통 사람은 가서는 안 보이지. 조업 시작 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단한 의식을 행한다. 사장님 언제든지 동무들 안 다치게 해주고 거리 잘 빠지게 해주고 고기 놓지 말고 이제 고생시킬 만큼 시킬 수 있겠죠. 최근 며칠 사이 조업량이 신통차나 모두들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안 났으면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거. 한 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다. 못 일어난다고야. 아유, 그러면야 아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 그가 이야기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잠깐 왔다 저 가고 가라 못 일어난다고. 뒤늦게 마지막 한 명이 합류한다. 최소 19명의 힘이 고루 분산돼 그물을 당겨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잠시 뒤 야 뒤로 온나? 네. 긴장감이 감돈다. 들어가고 있다니까 좀 봐봐. 숭어떼가 주변에서 노닐기만 한다. 저 앞에 있다 이거. 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갔다가 이리. 나는 하루 종일 충분히 달아놓고 있어. 말락하면 저기 갚아야 되는데. 애타는 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이날도 빈배로 철수한다. 요즘엔 이렇게 허탕치는 날이 잦다. 고기 못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못 잡니까? 또 이제 또 다음에 또 좌우로 봐야지. 고기를 잘 잡는 뱃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다잡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다음 날 또다시 바다 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자리를 잡은 지 두어 시간이 됐을까 어루장의 명령이 떨어진다. 숭어떼의 퇴로를 차단하고 그물을 끌어올린다. 이리 가라. 이기라 놓다. 거기 있다. 거기 있다. 기다리던 숭어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물 속에서 뛰고 있다. 나온나?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잡는 전통 숭어잡이 방법은
어로를 쫓아가서 잡는 현대의 어업 방식과는 비할 수 없이 자연 친화적 어법이다. 6척 배의 간격을 점점 좁히면서 그물을 모은다. 어루장이 잡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선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다. 생각보다 많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며칠 만에 잡으신 거죠? 오늘 3일 만에 잡았어, 3일 만에. 날이 풀릴 때부터 5월까지 숭어는 제철을 맞는다. 봄철 숭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향긋한 단맛이 일품이라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가덕도의 특산물이다. 숭어가 올라오면 조용했던 배 안이 분주해진다. 숫자 하는 게 하긴 하는데 숫자. 숫자요? 요 주사 날이 하나 내려가면 10칸 뭐 20마리야. 성질 급한 숭어가 그물에서 요동을 친다. (260마리) 우수도 없다. 예상은 했지만 잡은 양이 영 신통치 않다. 내다 고기 260마리 실었다. 우수 없다. 260마리 몸은 좋다. 숭어를 다 올리고 난 뒤에는 빠른 시간 안에 그물을 정리하고 본 대형을 갖춘다. 동력선을 이용하면 편안하긴 하지만 예민한 숭어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배 아래쪽에 색이 어둡고 기름 냄새가 나지 않는 무동력선인 목선을 사용해야 한다. 잘 나왔나? 대다. 지그자 모양의 강 모서리에 고정된 밧줄을 당기며 각자의 위치로 정렬한다. 한 차례 전쟁을 치른 후 아침 밥상이 차려진다. 식사는 각 배의 선원 중 막내가 담당한다. 숭고기입니다. 숭어국이요? 예. 메뉴는 누가 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정합니다. 우리 집 제일 어른이라. 저 사람이 막 주기 싫으면 김치 하나 물에 말아 무하고 던지도 그대로 무어야 돼. 갓 잡은 숭어로 끓인 신선한 숭어국이 준비된다. 숭어잡이를 하는 4개월여 동안 작은 목선이 곧 이들의 집이 된다. 한 차례 힘을 쓰고 난 뒤 맛보는 국이 어느 때보다 달다. 집에 거는 맛이 없다. 배가 맛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숭어를 상대하기 위해선 아침을 든든히 먹어둬야 한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올라가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온종일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날씨는 가장 큰 관심사다. 왠지 불어오는 바람이 심상치 않다. 비바람이 몰려올 기세다. 간이 천막을 치고 몸 피할 곳을 마련한다. 다른 배들도 비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간이 천막을 방패 삼아 또다시 기다림이 이어진다.
뱃살이 비가 오면 제일 설지 비 맞고 하는 게 비가 피할 데가 없어요. 이 숭어들이 숭어잡이라도 이거는 비가 피할 곳이 없다. 배 위에서 꼼짝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숭어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역이다. 파도로부터 전해지는 출렁임은 익숙해진 지 오래다. 어느 정도 내리는 빗속에서는 숭어잡이를 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 조업을 포기해야 한다. 배가 뒤집힐 위험도 따르고 파도가 거칠 경우 물속 숭어떼의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민도 하나둘 철수를 하기 시작한다. 딴 사람들아. 아! 아무래도 일찍 철수해야 할 것 같다. 오랜만에 숭어떼를 봐서 더 큰 무리가 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쉬운 마음을 접고 숭어잡이를 마무리한다. 동력선이 6척의 배를 이끌고 육지로 향한다. 말까지는 안 한다 이가. 어떻게 오늘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지. 이 사람이 이래 잡아가지고 밥값도 안 되는데 보통 한 4, 5천 마리씩 이래 잡아야 되는데 고기가 올해는 귀하네. 잡아온 숭어는 선착장에서 바로 판매가 된다. 마리수가 적을 경우 인근 지역의 횟집에서 대부분 소비된다. 숭어가 어민들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중요한 생계수단인 것이다. 오늘 숭어 좋네. 숭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식당 주인. 살오른 숭어 5-6마리를 받아다가 옮겨 넣자 수조가 가득 찬다. 회 드시고 치리 매운탕 드시고.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맛없고 지금 이제 이달 가기 전까지 지금 숭어 제일 맛있어요. 매번 이렇게 바로 잡아온 거 바로 이렇게 예예. 바로 이제 요 잡아오면은 이제 연락 받고 가서 바로 사가 오거든요. 갓 잡아온 숭어를 바로 가져와 음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보다 더 싱싱한 숭어 맛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바닷가 마을의 하루해가 또 저문다. 다음 날 막루에선 어김없이 바다를 향한 감시가 이어진다. 어로장을 맡은 지 30여 년째. 매년 봄이면 이 자리에 앉아 하루 길게는 10시간씩 바다를 지키고 있다. 하루에 한 번도 못 땡길 때도 있고, 서너 번 땡기,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러면 많이 못 잡는 거예요. 한 번에 땡겨야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거고, 한 번 땡기면 그 땡길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데. 어루장과 부어루장도 선원들과 똑같이 식사를 한다. 막루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안목선에서 음식을 만들어 줄에 걸면 위에서 당겨서 음식을 받는다. 어느 한순간에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바다가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조촐한 밥상이 차려진다. 중으로 못 잡아야 봐라. 아니 아침 식사를 여기서 하세요? 아침도 하고 점심도 먹고 내려가서 먹었지나. 점심도 여기서 먹고 이랍니다. 전 드시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럼 뭐 넣어줄 때는. 이게 아침 일찍에도 놓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늦게 와버리면 거기 빠지고. 하루에도 여러 시간 물 빛깔과 물속 그림자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거 여기 오면 갈 때 그냥 닫으면 찾아. 종일 바다를 지키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지붕도 없이 비옷 하나 달랑 입고 망을 보던 시절에 비하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일터에 나선 선원들은 식사를 마친 후 고난 단잠에 빠져들었다. 육수장망 숭어잡이는 한없이 대기하는 기다림의 어법이다. 기다리는 일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특히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조그만 목선 위에서 온종일을 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 시각에도 어루장은 날카로운 매의 눈빛으로 바다를 관찰하고 또 관찰한다. 이게 처음 나서는 이제 한참 이라 있거든. 막 잠도 오고 막 이제 시끄면 매일같이 있어 잠이 안 오는데 처음 할 때는 막 잠이 안 와서 막 코 이거 눈썹도 빼고 콧구멍도 빼고 잠이 안 왔어. 아니 진짜 전혀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잠을 또 자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전체가 배 선인들이 이 산에 두 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만 와도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눈 감아도 배사는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봐줘야 되는 형편인데.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무튼 내가 안 걷고 안 되겠노? 어루장에 호통이 떨어진다. 숭어떼가 그물 주변으로 다가온 것이다. 선원들 모두 숨소리도 죽이고 대열을 가다듬는다. 방전이야! 저기라! 저기라! 아무도 저기고! 방전해라! 아무도 저기라! 아우 봐라! 아우 봐라! 아우 봐라! 나온다! 아우 봐라! 아우 봐라! 한잔 더 하라! 이번엔 큰 무리가 온 모양이다. 어루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그물을 조인다. 얘기라! 한잔 더 입을 봐라! 올해는 항상 덥다. 여섯 척의 배로 연결된 그물 안으로 숭어떼가 들어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숭어것만 어째 반기지 않는 눈치다. 숭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어루장이 배로 향한다. 선원들의 표정에도 아쉬움의 기운이 역력하다. 숭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낯빛이 어둡다. 마지막으로 어루장이 잡힌 숭어의 가치를 판단한다. 안나. 저 뒤에도 다 그랬나? 며칠간 보기 드물었던 3천여 마리의 숭어떼. 그런데 대부분이 덜 자란 숭어다.
잡히기 숫자는 많아요. 맞는데 이게 좀 자라서 그래. 여보세요. 아니 모치다 모치 전부. 보통 11에서 모치인데 양은 많다. 아쉽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크기가 자란 숭어만 몇 마리 건져낼 뿐이다. 물고기 중 방언이 제일 많은 어종이 숭어다. 숭어의 새끼를 모쟁이라 일컫는다. 그물을 열어 아직 덜 자란 모쟁이를 바다로 되돌려 보낸다. 어루장은 다시 막루로 향한다. 그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잡는 것이 아니다. 아까우시겠어요? 뭐 살려주는데 뭐 아깝나. 살려주는데 아깝나. 살려주면 또 커갖고 못 가요. 뱃사람으로 지낸 지 50년이 넘은 어루장은 베푸는 만큼 돌려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파도의 작은 일렁임에도 크게 요동치는 목선이 선원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가자. 이거 바람이 막 불어들어서 일찍 철수합니다. 바람만 들으면 또 깨도 볼긴데 바람이 이제 막 들어온다. 파도가 안 들어오나.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숭어가 안 오나요? 아니면 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데 오기는 오는데 앞에 고기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야 될까요? 고기 있으면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 파도가 칠 경우 물속 숭어떼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를 한다. 종이를 배 위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욱 힘든 것은 빈 배로 귀향을 할 때다. 맨날 이래가 이제 밥만 까먹고 댕겨. 이제 돈 버리거든. 큰일 났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벼운 배에 몸을 싣고 육지로 향한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하루가 또 저문다. 다음 날 궂은 날씨는 더욱 악화됐다. 이래 뭐 안개 끼고 이게 나중에 하지도 못해. 아이도 못하는데 그래도 한 가보는 거지. 나중에 안개가 이제 벗겨지기라 보고 가는 거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GPS의 의지에 뚫고 나아간다. 행여 안개가 걷히는 순간 숭어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가능성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 매일 가는 뱃길이지만 자욱하게 안개가 드리워진 바다는 낯설게 다가온다. 웬만한 폭풍우가 불어닥치지 않는 이상 숭어잡이 조업은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하루도 같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 바다. 이곳에서 20여 명의 선원들은 정열을 가다듬고 날이 맑아지기만을 기다린다.
안개가 한시라도 빨리 거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매한가지다. 얼마가 지났을까? 안개가 서서히 거치고 바다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전통 숭어잡이의 모든 작업은 배 위에서 이루어진다. 대열을 넓히기 전 먼저 그물을 점검하는데, 특히 올해같이 숭어가 귀할 때에는 한 마리도 빠져나갈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안 먹으면 만다고 그물 째먹노? 예? 장난하나 그물로? 만다고 그물을 째먹노? 6척의 배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물은 숭어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다. 붙어라 딱 잡아라. 저거. 그물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엔 디귿자 형태의 대형을 갖춘다. 무동력 목선을 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뿐이다. 6척 배의 사이를 넓히고 또 숭어떼가 오면 좁히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해야 한다. 선원들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간다. 나간다. 조지라. 나간다. 배를 한번 이동시키고 나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한다.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 날씨부터 음악까지 들려주는 라디오가 세상과 이어주는 창구다. 거쳤던 안개가 또다시 짙어진다. 제가 떼어게 없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물 일로 하던 것도 아니고 그물 한번 해가지고 바다에 담가놔 놓으면 그만 기다리는 게니까. 그만 하루 전도록 산에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만 다른 할 게 없고. 안개마저 시야를 가리며 숭어잡이를 방해하고 나선 아침. 망루에서 식사를 받으려 하는 순간 안개 틈 사이로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닷물의 색이 어렴풋이 짙어지는 것이다. 일순간 동작을 멈추고 바다에 신경을 집중한다. 어루장이 선원들을 급히 정렬시킨다. 모두들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일사불란하게 그물 당길 채비를 한다. 뒤로 온나 뒤로. 왔다. 숭어가 그물 위를 지나가는 순간 호흡을 맞춰 일제히 그물을 조인다. 이거 말아라. 사장 나라. 배달 온나. 뒷배달 온나. 온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순간적으로 그물을 당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숭어 무리를 정확하게 그물로 막아 세웠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번엔 제법 큰 녀석들이다. 방목선과 앞목선의 틈을 막아 숭어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차단한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듯 숭어의 뛰는 능력은 탁월하다. 살이 제대로 오른 숭어의 기분 좋은 뜀박질로
여섯 척의 배는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조심스럽게 그물을 모으고 배 위로 끌어올린다. 팔뚝만한 숭어들이 가판 위에서 춤을 춘다. 올리는 그물 가득 기다림의 결실이 쏟아진다. 스무 마리 단위로 수조에 옮기며 정확하게 마리수를 파악한다. 200마리 셋. 오늘 4,200마리. 400마리요? 공간이다. 400마리. 이 문자관기다 이거. 400마리에 400마리. 어제보다 배 올라갔네. 우수 주고. 내일은 600마리네. 더 주고. 그새 소식을 듣고 싱싱한 숭어를 사기 위해 어민이 방문했다. 형님 사촌이다. 즉석에서 바로 사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로 가잖아요? 아, 횟집으로 갖고 갑니다. 이 육질이 좋아가지고 숭어다리 고기가. 오늘 잡은 숭어 만족하세요? 아, 숭어 좋네요. 끝내준다, 숭어다리 고기. 잡은 숭어는 대부분 현지인들에게 바로 판매된다. 선원들도 이제야 늦은 아침 식사를 한다. 반찬은 숭어회다. 숭어를 잡는 철인 4개월여 동안 자그마한 배 위에서 동고동락하는 선원들은 동료를 넘어 가족과도 같다. 갓 잡은 숭어회를 함께 나누며 이날의 수확을 자축한다. 옛날에는 해가 져서 들어갔어요. 먹으면 보통 옷을 때 뭐 2시, 3시 났어요. 새벽 2시, 3시. 그러면 해가 져서 들어가요. 마을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숭어잡이를 이끌어온 허창호 어로장. 그에게 숭어잡이는 곧 살아온 인생이다. 애들 많아요. 딸이 너희라. 너희도 이 촌에서 애들 공부시킨다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엄청난 힘이 들어요. 내 아이를 키워낼 만큼 열정이 넘치던 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백발의 노인이 됐다. 하지만 바다를 향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 내 몸이 허락할 때 그죠. 힘이 있을 때 가지고는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언제 힘이 없어지는지 나이가 이제 뭐 하니까 뭐 그거는 뭐. 날로 편리함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옛것을 이어가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뜨거운 태양 아래 6척의 목선이 숭어가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파도의 출렁임은 물론이고 외부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곳에서 종일 견뎌야만 하는 고된 작업.
배에서의 삶에 적응을 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누나가 물에 뚫고 뒤에 가가지고 발등이 없으면 이제 배 뒤에 제가 누나가 배가 움찔해 뒤로 뚫고 그런 사람 한 둘이 있었지. 그런 걸 안 겪으면 뺀 놈이 안 되는 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배 위 생활이 익숙해지면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여유도 생긴다. 고목나무에 그 새도 안 하는 소리 못 들었다. 오전 내 오락가락하던 먹구름이 결국 빗줄기를 몰고 왔다. 커다란 파라솔이 햇빛 가리개도 됐다가 우산도 됐다가 꽤 유용하게 쓰인다. 그럼 요리 다 졌네. 시원한 게 낫겠다. 시원하면 안 된다. 그 정도 하면 돼. 대부분의 선원은 작업용 우비 하나로 비와 바람을 견뎌낸다. 임시방편으로 비를 가리고 조용한 기다림이 이어진다. 뱃사람이 되기 위해선 순간순간 변하는 날씨에도 잘 적응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비구름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선원들은 어류장에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시도 바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때 그물로 들어가는 숭어떼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슨 해라. 맛있다. 맛있다. 숭어가 들어 묵직한 그물을 힘껏 끌어올린다. 넣으시 올라가서. 뭐, 아무것도 땡기면 되나? 예, 그거 그리고 되면 땡기라. 커다란 어망 안에 또 한 차례 활기가 돈다. 조금씩 숭어떼를 조이며 배 사이의 간격을 좁혀간다. 숭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들고 나는 입구부터 막는다. 막으려는 선원들과 빠져나가려는 숭어와의 힘겨루기가 이어진다. 많은 양의 숭어를 들이기 위해 그물을 넓게 펼치다 보니 펼쳐놨던 그물을 모는 데만 한참이 걸린다. 각 배의 맡은 역할에 따라 숭어떼를 조인 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린다. 잡힌 숭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류장이 도착했다. 숭어의 크기나 힘차게 뛰노는 모양새가 최상품이다. 어류장에 합격 판정이 떨어지면 정확한 마리수를 파악하면서 운송선으로 옮겨 싣는다. 고대하던 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양의 숭어가 잡혔다. 신선한 상태 그대로 육지로 옮기기 위해 간이 수조에 신속히 옮겨준다. 160여 년을 이어내려놓은 육수장망 어법은 균형과 조화, 그리고 묵묵한 기다림이 어우러져야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3번이나 와가지고 이걸 터득하려고 배워가려고 왔는데 이 정통 방식 그대로 고기 가는 길로 옛날에 그 우리 선조들이 딱 알아가지고 고기 가는 길목에서 아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게 못 따라간다. 이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조금은 천천히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